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입니다. 오늘 스윙 수업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까지는 이제 스윙에 대한 우리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원리를 찾고 그 다음에 A, B, C급 눌림목 찾기까지 어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거는요, 241, 481선 스윙이랑 정배열 초기 진입 스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스윙 관점으로 가지고 가셔도 되지만 추세를 먹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제 봐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제 못다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이제 매수, 매도, 손절 타이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이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내가 원하는 일단 스윙 자리에서 이제 뭔가가 나왔다 그랬을 때 타이밍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근거가 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이제 지수가 좋아야 된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을 이제 못했더라고요. 지수가 만약에 이제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보는데 일목균형표의 매물대도 맞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이럴 때 종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 무분별하게 큰 비중을 갖고 스윙하는 거는 일단 옳지가 않다. 근데 내가 너무 들어가보고 들어가 봄직한 자리인 것 같다, 이러면 적어도 이제 2분할에서 3분할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뭐 2, 3분할 매수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1,000,000원을 이 종목에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럼 1,000 넣어가지고 바로 가면 내가 한 80 먹는 건데, 뭐 밑에까지 기다려가지고 한 350 매수했다가 뭐 30만원, 20만원 먹는 건 내 성에 안 찬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주식은 장기적인 싸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몰빵하는 습관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불장일 때, 최근에 엄청나게 계속 올랐을 때, 이럴 때는 먹힐 수도 있었겠죠. 왜냐? 지수가 계속 좋으니까 그냥 세력이 그냥 마음먹고 그냥 계속 올려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원래 장세예요. 보통 주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굴러갑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무분별한 매수, 그리고 지수가 별로 좋지도 않는데 무분별한 매수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분할 매도가 좋고요. 일상생활에 또 우리가 대입을 해봐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우리 현금 없이 뭐 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그렇죠. 어디 뭐 놀러 가서도 내가 현금이나 아니면 카드로 이제 돈이 남아 있는 게 좋지, 없으면 너무 빠듯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심리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냥 일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자, 동일철강이라는 종목,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쁜 종목입니다. 5일선이 11선 싹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때 좀 봤어요. 당연히 뜨겠죠. 거래 많이 들어오고 급등했으니까. 그리고 전고점 부근도 다 뚫고 올라간 부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린다 생각해서 내가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난 자신이 있어. 그냥 100% 다 들어갈래.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자신 있어도 지금은 지수가 좋으면 조금 고려해볼 만할 법도 한데,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2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더 떨어지면 여기 밑에 부근 혹은 저 밑에서 25만원, 그리고 더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칼 손절을 하던지 전고점 밑으로 내려가면,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현찰이 좀 있어야지 좀 기도 살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몰빵을 하게 되면 너무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손절 범위도 크고 익절 범위도 굉장히 짧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익절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라왔을 때 뚫을 때 1차 매도, 그 다음 여기 뚫을 때 2차 매도, 뭐 더 올라가니까 여 부근에서 3차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가장 좋겠죠. 아니면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다, 여기 뚫어가지고 한 10% 먹었을 때 매도하고 그냥 나오겠다, 기분 좋게. 그렇게 이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본인 그릇은 제가 이제 호가창 보면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보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매물대가 어디 걸려져 있고 어디까지 갈 것 같다. 내 종목이 여기서는 지금 스윙이지만 단타로 접근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단타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하게 단타의 시선을 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3장입니다.
241, 481선. 자, 우리 이거에 대한 또 사전적인 개념의 의미는 잘 알죠? 240 혹은 224일선이 주말 빼고 하게 되면 1년간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481선은 2년간의 이동 평균선이죠. 이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쓰임을 어떻게 우리가 또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지. 자, 우리가 그네를 탄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아빠가 밀어주는데 앞에서 막는 손들이 있었죠. 이 손 중에서 엄청 큰 태풍이라고 보면 돼요. 그네가 올라가는데 앞에서 여기서 막 매미 같은 태풍이 막 치어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네가 잘 못 가겠죠. 그 태풍이 241선이고요. 481선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뭡니까? 엄청 큰 태풍이겠죠. 2년간의 매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 2년 동안에 매물 쌓인 게 위에서 이렇게 막 짓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빠가 아니면 친구가 밀어줬는데 태풍이 매미가 이렇게 친다. 그러면 아무리 뒤에서 힘껏 밀어도 태풍의 힘이 더 강하겠죠. 그러면 나는 맞고 떨어집니다. 뒤로 이렇게 그냥 밀리겠죠. 앞으로는 요거밖에 못 가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거를 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41, 481선은 우리가 엄청난 저항, 즉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뚫고 그네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못 뚫죠. 뒤에서 아빠나 친구의 힘이 거의 마동석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뚫고 올려줄 만한 힘이 있는 그런 경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태풍을 뚫고 올렸어요. 올리면 아빠나 친구가 힘이 엄청 세다는 거를 나는 그네 타면서 알고 있어요. 그럼 기대감이 있겠죠. 이런 태풍들을 뚫었으니까 이 매미 잠잠해지면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난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이제 힘을 써가지고 뚫고 나가면 다시 또 힘을 응축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혹은 밑에서 똑같은 이제 원리죠. 밑에서 응축시켰다가 다시 더 민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481선 혹은 241선에 그런 매물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도 붙었다. 즉 아빠 힘이 마동석이다. 이랬을 때 이 481선이 뚫리지 않고 혹은 241선까지 뚫리지 않는다 그러면 힘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검증된 건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아빠의 힘은 마동석이다. 마동석이 뭐겠어요? 다음번에 밀어줄 때 또 세게 한번 밀어줄 수가 있겠죠. 혹은 2번이나 3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더라.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241과 481선의 가장 좀 기본적이면서도 원리를 담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제 차트에서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 여러분 다 되돌려 보시면 돼요. 주식은 이렇게 옛날 것도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는 눈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뭔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노란색이 481선입니다. 481선을 뚫었죠. 자, 그럼 뚫었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안착을 해야 된다. 우리 아빠가 한번 밀어줬는데 당연히 태풍이 앞에선 계속 밀고 있겠죠. 481선. 그러니까 매미가 이제 뚫렸다 그래도 매미가 뭐 한번 뚫으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이제 계속 들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서 안착을 했다. 매미가 계속해서 미는데도 안 밀리는 거야. 우리 아빠 힘이. 자, 그러면 이럴 때 매수 해봄직한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아니면 이쪽에서 매수를 하고 그럼 손절이나 추가 매수는 어디겠어요? 481선 밑부분이 2차 매수 이까지 떨어지면 다시 해보겠다. 그럼 손절은 나는 좀 길게 볼래. 왜? 우리 아빠는 마동석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절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241선 마이너스 한 7, 8%까지도 보겠다. 혹은 10%까지도 보겠다 해가지고 잡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481선을 뚫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점차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없냐, 뭐 이렇게 한 종목만 갖고 오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아무 종목들 한번 쳐볼게요. 기억나는 게 뭐 나노라는 종목인데 여기는 5일선, 11선 다 빼고 이 두 가지로만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이제 우리가 지지 저항은 다 알죠. 자, 전 고점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뚫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거래량이 엄청 많으면서 481선을 뚫어 올렸다. 자, 그러면 우리 아빠 힘 뭐다? 마동석이다. 마동석이라 가지고 힘을 엄청 줬네.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갈 때
똑같이 우리 아빠의 마동석이 그러면 힘이 갑자기 근육량이 다 빠집니까? 아니죠.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봐가지고 내가 먹을 자리를 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태풍이 분다고 했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돼요. 태풍을 이제 잘 보게 되면 막 불다가 이제 태풍이 어느 정도 꺼질 때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81선에 안착을 했다. 그럼 이때쯤에 매수를 들어가 보고 481선 밑에까지 내려오면 요 근처에서 또 매수를 들어가 볼 만 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올려줄 때 판다.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스윙 형식이 되는 거죠. 왜? 계속해서 나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우리 아빠 힘이 마동석이다, 아니면 친구가 마동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접근을 했을 때 조금 쉽게 원리가 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481 뚫으면 올라간다, 241 뚫으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러면 481이 뚫으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원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차트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나 아닌 부모님 놔두고 난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가 있다, 이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하한가 가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 한번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뭐 일성건설 뭐 그냥 한번 찍어서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똑같죠? 그냥 찍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마동석이 들어왔어. 아빠가 해가지고 여기를 뚫냐 못 뚫냐? 못 뚫었는데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더 큰 시세를 이렇게 주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스윙에서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들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런 친구들 찾으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41과 481선 단기적으로 스윙을 보는데 좋은 거고요. 그 뒤에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내용이 오늘 4장 역배열 뚫고 정배열 초기 진입이라는 겁니다. 자, 241, 481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정배열과 역배열의 원리를 그럼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배열은 배열이 똑같이 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역배열은 뭡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역배열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배열에 투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근거가 없죠. 그럼 역배열 알아보는 방법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근데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또 우리는 바보같이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잡으면 되는데 또 여기서 잡아요. 그래서 한 2, 3% 올라가지고 아이고 좋다 했는데 이게 꺾이고 이제 다시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또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줄이면서 스윙 및 중장기로 가기 위한 이 조건은 241, 480이랑 똑같은 거예요. 481, 241 했을 때 481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역배열 상태인 거죠. 왜? 5일선과 11선 이런 것보다 더 밑에 있는 거니까. 481이 내 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 뭐 5일선, 11선 있겠죠. 그럼 애초에 태풍 때문에 맞아가지고 내 근해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볼록하면서 아빠가 밀어줘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면 이게 정배열 초입 단계가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한 원리죠. 올라가면 이제 481선은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여기 있는 5일선, 11선 이렇게 같이 위로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역배열을 끊고 정배열 초기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무조건 정배열이 안 좋고 정배열이 좋고 역배열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너무 사전적인 의미인 거죠. 이런 원리를 통해 가지고 배열을 한번 다시 본다 그러면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가온 미디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481, 241로만 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루 종일 뭐합니까? 몇 년, 뭐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쭉 떨어지죠. 쭉 떨어져가지고 완전 역배열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여기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정배열 초입 상태다. 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들을 멈추고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큰 추세를 먹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정배열, 역배열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도 또 하루 종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상태가 좋으냐? 아빠가 힘이 마동석이라서 날 뚫어줬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거는 비유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력 혹은 큰 손들이 아니면 개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이 몰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힘을 뚫고 올라왔는데 바로 빠질까요? 세력이 바보도 아니고 장사꾼인데, 그죠?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다시 배열 상태를 좋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좀 신호로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좀 길게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굳이 꼭 스윙이라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이주일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좀 마동석처럼 힘이 들어왔을 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 당연히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더라. 나의 근거가 플러스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두 종목 정도 한번 더 예로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보게 되면 여기서 뚫어 올렸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오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계속 해준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상태를 올린다. 자, 근데 우리는 언제 들어가냐? 항상 이럴 때 들어가요. 이럴 때 이거 다 놓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떨어지니까 와, 조정이다, 끝났네, 손절하고. 근데 한 두세 달 있다 보니까 뭐 요즘 맨날 급등한 종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거를 따지고 원리를 좀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제 그래프들이 좀 더 눈에 잘 익게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두 종목만 더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자, 서울옥션 봤어요. 봤는데 이때 480일 뚫고 올라가죠. 엄청 옛날 일 아닙니다. 1년도 이제 안 됐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정배열 초입 상태. 그전에는 뭐예요? 뭐 있습니까? 없어요. 쭉 맨날 떨어지기만 했죠. 크게 봤을 때. 봤다가 여기서 갑자기 큰 거래량 돌파하면서 여기 뚫고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더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4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 큰 태풍들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배열, 역배열, 그 다음에 241, 481선을 이용한 스윙 및 중장기 투자에 좀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약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매수 매도는 본인 그릇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지지 저항점을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꼭 지켜주셔야 된다. 첫 번째, 이게 안 박혀 있으면 본인만의 이제 곤조가 생겨가지고 그냥 미수 쓰고 신용 쓰고 그냥 몰빵 계속 하는 겁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잘 지키시면 어느 정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저처럼 오래 이제 주식을 했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몰빵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80일, 240일 엄청 큰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정배열은 추세가 위로 향하는 것, 역배열은 추세가 아래로 향하는 것이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 앞으로 주식 매수 매도 하는데 또 다른 나만의 원리와 근거를 찾아 나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고요. 저희가 주린이 이제 카톡방도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질문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